접선 관련한 넓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접선의 방정식이 저번 시험법이긴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자, y는 x제곱 플러스 1, x축과의 교점이 없고 꼭지점이 0,1인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원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린단 말이야. 그럼 축도 y축인데 원점이 y축 위에 존재하니까 뭔가 접선도 이렇게 대칭성을 가진 상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접점을 t, 로 잡아가지고 접선을 쓴 다음에 여기 기울기를 딱 써주면 접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 미분해서 t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 0 넣어가지고 이 곡선 밖에 점 0,0 대입해가지고 t 찾으시는 거잖아요. 요거 하시고요. 요거 하시고.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접하는 상황에서 점의 좌표만 궁금할 때 있잖아. 이때 t를 구하는 방정식을 써내는 방법으로서 조금 더 빠르고 간결한 게 평변순변이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우리 반에서 미적분 하실 분들 계시면 나중에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수학 2에서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진 않는데. 자, 지금 0,0과 t제곱 플러스 1로 평균 변화를 구하면은 이 기울기잖아요. 근데 여기 t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해도 저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그냥 바로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양변에 t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넘기면 t제곱은 1,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아, 여기 교점이 1컴마고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컴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요거 좋아요. 자,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같을 테니까 이면적만 찾아가지고 넓이 2배 합시다. 자, 그럼 직선이 필요해서 일단 이 직선, t가 1인 상황에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 됐죠? 곡선이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곡선에서 직선을 빼가지고 0부터 1까지 dx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배. 이렇게 해서 3분의 2예요. 1번이야. 이거 좋아요. 1399. 자, 지금 fx가 ax제곱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요. 0부터 1까지는 지금 fx가 x보다 더 위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fx가 더 아래에 있죠. x보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b니까 이 영역은 양수로 도출이 되도록 또 이 영역의 넓이는 음수가 노출이 되도록 음수로 도출이 되도록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어요? fx에서 x를 빼가지고 dx를 하면
0부터 2까지 한 번에. 그러면 얘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이 a 면적의 절반이 양수로 나오고, 여긴 fx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 전체 b 면적의 절반이 음수로 나오거든. 이거 계산하면 바로 2분의 a-2분의 b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되거든. 다시 한번, fx 위에 있잖아. 이 상태로 빼면 이 면적 양수로 나오고, 이거 fx가 아래에 있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제 fx-x가 아니라 x-fx를 해야 면적이 나오는 건데, fx-x를 하면 이 면적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fx 구해봅시다. 여기 1,1하고 2,1을 지나니까 2를 지나니까 x에 1 넣었을 때 1, x에 2 넣었을 때 2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3의 2는 1이어서 a가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2네. 되겠어요? 오케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내리고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3분의 2x 맞지? 9분의 8 마이너스 4이 3분의 4 여기다 도배하시면 돼. 그럼 통분은 9로 할 거거든요. 이거 16.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6이고요. 요거 8인데 3배니까 24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 적분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정적분을 바로 하면 되는 거야. 요게 1399번이었습니다. 알겠죠? 너무 뒤라서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여기로 와, 이따가. 자, 다음 이제 속도와 거리로 가봅시다. 숙제 어디까지였어요? 내가 다 냈어요? 아니면 좀 잘라줬어요? 다 냈죠? 서술형 앞까지. 서술형 끝까지 내줬죠. 자, 볼게요. 뭐 질문 문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볼 만한 문제들도 좀 볼 거예요. 일단 1344번부터 보시죠. 1434번. 요거. 자, 오늘 제가 문제 풀면서 계속 두 가지 관점을 드릴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마스터 하셔야 돼. 자, 봅시다. 자, 고전역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VT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 거리가 된다. 고전역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저번 시간에 이론 수업도 했는데 우리 앞에서 XT 그래프에 해석했던 거 있었거든? 이 얘기 잠깐만 하고 갑시다. 내가 시간에 따른 물체의 좌표를 조사해서 그래프를 떠요. 예를 들어 0초 때 0, 뭐 2초 때 4, 4초 때 0이 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보자. 아시겠죠? 이 물체 운동부터 잠깐 이해를 해볼게요. t가 0일 때 x가 몇이에요? 0이죠. 이건 0,0이라고 읽고 t는 0일 때 x는 0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럼 처음에 사람이 원점에 딱 서 있는 거야. 수학 2에서는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밖에 안 배우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금 2초 때 x 값이 몇이 됐어요? 4가 됐죠. 그럼 2초 때 물체의 위치는 여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4초 때 다시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x값이 0이 되죠. 그럼 다시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xt 그래프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xt 그래프에서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1초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미분법 마지막 소단원에 있는 개념이었죠. 맞아요? 그럼 2초 때 이 물체의 속력은 뭐예요? 0이에요. 0. 미분계수를 구하면 돼. 접선의 기울기. 3초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여러분 미분법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셨던 개념이야.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2초 때 내가 이렇게 4 위치에 있다가 딱 돌아서 다시 4만큼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몇 초 때예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2초 때지. 2초 때. 근데 여기 봐봐. 얘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얘가 최고 차기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인데 여기서 지금 도함수 값이 0이잖아. 이 미분에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거든? xt 그래프에서는 이 x값이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데 vt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v가 0 되고 이렇게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xt 그래프에서 중요한 정보는 각 초에서의 위치 값들. 아시겠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속도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야. 알겠죠? 자, VT 그래프에서 중요한 정보는요, 여러분. 정보는 일단 속도의 부호. 이 속도의 부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운동 방향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이동거리다. xt 그래프에서 중요한 정보는 뭐라고요? x 값들, 즉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이게 속도야. 자, 얘네 둘이 왔다 갔다가 잘 되셔야 돼요. 알겠죠? 심화 문제에서는 얘가 위력이 더 셉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 개념을 오늘 마스터하고 가실 거야. 자, 갑시다. 자, 1434번 보시면은 항상 이제 이런 문장을 잘 보셔야 돼. 나올 때마다 써드릴게요. 사실 이 친구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구간별로 함수가 다 다르니까 이거 적분하려면은 적분을 5번 해야 되지. 그래서 면적으로 문제를 끝내줄 건데, 이게 지금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4a인 삼각형이니까 면적이 2a란 말이야. 이쪽은 밑변이 2고 높이가 a니까 이 면적이 a여서 2분의 a, 2분의 a예요. 자, 얘는 면적이 2a가 되겠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3초까지 전피의 위치가 7이라 그랬거든? 위치가 7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위치랑 이동거리에 대한 개념 저번 시간에 열심히 배웠죠? 얘는 음수로 존재하면 안 되니까 넓이 적분. 얘는 음수가 존재해도 되니까 그냥 정적분. 기억나시죠? 봐봐요. 3초 때까지 이 물체의 위치가 7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4a만큼 움직이고 윽 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 2분의 a만큼 윽 하고 오는 이런 운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4a 마이너스 2분의 a가 7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게 2분의 7a지. 그럼 a 몇이에요? 2.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점 5에서, t는 5에서 점피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이 면적값들을 다 위치 함수로 잘 해석을 해주셔야 돼.
오른쪽으로 4a만큼 움직이고 왼쪽으로 a만큼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2a만큼 움직여서 총 이동 거리가 5a가 되는 거야. 총 이동 거리라기보다 최종 위치 좌표 값이 그지? 그래서 답이 10이에요. 됐어요? 면적 정보를 이동 거리나 위치로 적절하게 해석을 잘 해주시면 돼. 넘겨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1440번 한번 보세요. 자, 이번 단원의 목표는 이동거리를 계산할 때는 넓이 적분을 해야 되고 위치를 구할 때는 정적분을 한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적분 계산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니까 잘 보세요. 자, 0부터 5까지 VT가 4T라 그랬어. 이 5 넣으면 20이니까 20까지 1차 함수로 쭉 증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 이 함수 그리셔야 되죠. 기울기고 절편이고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 5를 넣어버려요. 그럼 70-50이니까 몇이야? 20이죠. 2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여기다 10을 넣어버려요. 그럼 70-100이니까 마이너스 30이란 얘기지. 10일 때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t절편 구해보면은 는 0 해서 구하시는 거니까 요 값 7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열기구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즉 이동 거리를 물어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위치. 돼요? 열기구가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요만큼 면적이 7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70이고 요만큼 면적이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5거든? 맞죠? V는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속도 부호가 7초까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7초부터 10초까지 속도 비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열기구가 출발을 해가지고 5초 때 70m 위치에 있다가, 아니, 7초 때 70m 위치에 있다가 쭉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요 70, 이 열기구의 이동 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마 터프라고 적혀 있지 않니? 터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프가 아니네요. 알겠어요? 1442번 보세요, 이제. 얘들아, 문제가 길어지면은 이제 쫄잖아요. 정보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직선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P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A의 속도는 16으로 일정하고 A가 P 지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점 B도 P 지점을 지났으며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 점 B의 속도는 2T 플러스 2래.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인가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VT를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지금 어디를 잘 이해해야 되냐면은 A가 P 지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B도 P 지점을 지났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T초 후 B의 속도는 2T 플러스 2라고 돼 있거든요. 적어봐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지금 P의 이동 시간은 T초죠. 맞아요? 그럼 일단 A의 이동 시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P 지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점 P가 출발한다 그랬지. 그 점 B가. 그럼 점 B가 1초 움직였으면 점 A는 아마 3초 움직였을 거야. 점 B가 2초 움직였으면 점 A는 아마 4초 움직였을 거예요. 맞아요? 자, 요렇게요. 이렇게 쓰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물체 B의 운동만 적을 거고 물체 A의 운동은 어차피 등속도 운동이어서 A의 이동 거리 같은 건 그냥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속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게 되는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같다. 좀 디테일한 얘기는 이따가 할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이동거리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계속 양수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만나는 순간을 내가 A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초까지 점 P의 총 이동거리하고 A초까지 점 A의 총 이동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럼 B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점 B의 총 이동거리. 여기 2고 여기 2A 플러스 2니까 계산을 사다리꼴 계산을 해주시면 돼. 요게 점 B의 이동거리. 알겠어요? 그 다음에 A초 동안 움직이면은 얘는 A 플러스 2초 움직이거든. 그래서 16A 플러스 2가 점 A의 이동거리야.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약분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이렇게 또 약분되죠. 그래서 A는 16. 답 16. 되겠어요?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방법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방법이 쉽게 느껴질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두 방법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심한 문제에서 보통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유난히 쉬워요. 잘 보세요. 지금 A의 속도가 16으로 주어져 있고 B의 속도가 2t 플러스 2로 주어져 있죠. 맞죠? 여기서 여러분 위치 함수를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위치 함수를 찾는 습관을 들여요. 알겠어요? t에다 숫자를 딱 넣었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를 찾아놔요. 그럼 적분을 안 해도 돼. 자, 이거 16t지. 자, 얘는 t제곱 플러스 2죠.
ET.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거. A는 2초 먼저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T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부터 위치 함수잖아. 맞아? 두 점이 만난다라는 건 지들끼리 막 어떤 운동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막 지들끼리 수직선 위를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어떤 순간에 탁 만나는 거야. 알겠어요? 이 XA 함수랑 XB 함수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어떤 물체 XT 함수가 막 복잡하고 어떤 물체 XT 함수가 막 복잡해도 만나는 순간에 X값이 이렇게 같아져요. 좌표값이. 그럼 봐봐. 이렇게 연결해봐요. T 몇이에요? 16이죠. 16이죠. 자, 요 XT의 해석이 훨씬 유리할 때가 많아. 적분 개념은 힘드니까.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 두 개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1443번, 44번 두 개 다 보겠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한 후 3초 동안은 요걸로 움직인대. 얘는 그리기가 쉬우니까 그냥 그려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봐요.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절편인 VT 그래프죠. 근데 이제 3초까지 이 규칙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3초까지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초 때부터는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8초 동안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니까 이 8까지 면적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0부터 3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적분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5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겠지. 되겠죠? 그럼 3초 때 속도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시는 거야. 33이거든요. 그럼 이 면적은 0부터 3까지 3t제곱 플러스 2t 적분 잘 하시면 되고, 여기 면적은 5 곱하기 33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 저번 시간 했죠? 그죠? 그다음 맨 밑에 거 1444. 자, 여기 밑줄 그어보자. 얘도 여러분 속도 함수가 비슷해. t로 묶으면 4분의 3t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맞죠? 2차 함수니까 절편 찾아서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절편 찾아보자. 그럼 여기서 0 하나 나오는 거고, 얘가 0 되는 t값 찾아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맞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운동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 3초 동안 속도가 증가하다가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출발하여 3km를 이동하는 동안까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3km가 되고 난 순간부터, 이동거리가 3km가 되고 난 순간부터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A초에서부터 3km를 도달해서 등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쳤으면 요 면적이 3이에요. 아시겠어요? 요번에는 몇 초부터 등속 운동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면적이 3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화에 졸면 안 돼요, 이봐. 요게 3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요 A를 구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면적을 줬어요. 시간을 안 주고. 자, 계산. 자, 양변에다가 요 A 넣어야겠죠? 양변에 4배 해주시면 보통 이 숫자 가지고 장난질을 안 치니까 이거 10이 넘겨서 조립제법 쓴다고 치면 아마 A가 2나 3 같은 걸 거야. 여기다 2 넣어봐요. 되죠? 여기 2예요. 2초까지 속도가 2차 함수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등속 운동. 그럼 여기 속도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여기다 2 넣으시면 되죠. 되겠어요? 뭐 물어봤어? 5분 동안 달린 거리. 이 면적 전체. 그럼 이제 앞에 거는 정적분 안 해도 되고, 여기 이동 거리는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에요. 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1445번 보세요. 자, 이거 잘 봐요. 얘만 잠깐 볼게. 2t-3 얘들아. 자, 이해해보자. 처음에 출발해서 2분의 3초까지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내가 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얼만큼? 면적만큼. 이해되죠? 그 다음 2분의 3초부터 이제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야. 왜냐면 V가 양수니까. 얼만큼? 면적만큼. 알겠죠? 자, 두 점 PQ가 만난다. 여기다가 밑줄 쓰세요. XPT는 XQT. 요걸 쓰시고요. XPT랑 XQT를 안 찾고 푸는 분들은 위치가 같아야 된다. 자, V만 가지고 점 P의 위치를 찾으실 때는 이 만나는 시각을 내가 A초라고 해볼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정적분 말고, 아니, 넓이적분 말고, 정적분. 점 Q의 위치는 6-4t를 0부터 A까지 정적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공식으로 t제곱 마이너스 3t에 a 넣은 거랑 6t 마이너스 2t 제곱에 a 넣은 거랑 같아져야 돼요.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는 6a 마이너스 2a 제곱. 자,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9a는 0. 3a로 묶어주시면 a-3이니까 a가 3입니다. 0일 순 없을 테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요 솔루션 2도 꼭 같이 연습하시라고요. 잘 봐요. 지금 문제에서 VP랑 VQ를 줬잖아요. 이 정보로 위치 함수를 찾아요. 적분하면 돼요. t제곱 마이너스 3t. 그리고 적분상수 c. 그 다음에 얘도 적분.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근데 보통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문장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xp0이랑 xq0이 다 0이란 뜻이어서 이 적분상수 c를 날릴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얘는 0, 3을 t절편으로 갖는 이런 위치 함수고, 그 다음에 얘도 0, 3을 절편으로 갖고 위로 블록한 이런 위치 함수거든? 맞아요? 그럼 두 함수가 지금 교점이 어디 생겨요? 0이랑 3에 생기죠? 맞아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얘네가 같은 지점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운동을 하다가 다시 3초 때 만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3이라는 정보를 이 두 위치 함수의 교점 찾는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적분 개념을 안 쓰셔도 돼요. 알겠어요? 뭐 최종식 자체는 비슷하지만 개념 자체가 이게 훨씬 쉬울 때가 많아요. 알겠죠? 위치 함수의 교점을 찾는다. 이렇게 넘겨봐요. 자, 1450번 보세요. 49번도 먼저 보죠. 1449 먼저. 자, 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이런 문장이 있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P, VQ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제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풀어볼게. 나는 위치 함수를 그려서 풀 거야. 왜 위치 함수를 찾을 거냐면 얘네가 지금 필요한 정보가 두 개야. 원점을 출발하는 두 점 PQ가 만날 때의 시각도 필요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의 시각도 필요하니까 뭔가 문제를 풀려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던가 뭘 하든가 해서 적분을 두 번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위치 정보를 뽑아 놓는 게 훨씬 나아요. 쟤네들을 다 적분하세요. 그리고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0 나오면 0 나와야 되니까 적분 상수가 없는 거. 거의 보통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요거 적분해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t로 묶어서 t 마이너스 4고 얘는 t로 묶어서 t 마이너스 4니까 둘 다 0, 4가 절편이지. 자, 얘는 이제 위로 블록한 거니까 위로 블록하게 그리고 축은 약간 이 같은 느낌을 좀 주시고, 얘는 0, 4가 절편이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잘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얘가 xp고 얘가 xq야. 그럼 점 Q는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P는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처음에 0에 있다가 위치값이 점점 증가했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네는 언제 다시 만나냐? 4초 때 다시 만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4초 때 다시 만나는 거야. 자, A가 4예요. 그 다음에 언제 최대인지를 보실 때는 이 좌표값 차이의 최대값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2거든요. 알겠죠? 근데 가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얘가 XPT인데 이게 XQ야. 그럼 얘네는 과연 언제 거리차가 최대예요? 이거 알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리 함수 한번 써보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함수, 그러니까 거리차 함수라고 쓸까?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함수 써보세요. 아이고. 자, 요 함수랑 그 다음에 중점 좌표 함수랑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함수들이 좀 있어요. 제가 요거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랑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은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X를 그려서 풀면 훨씬 편할 때가 많다. 알겠죠? 1450번. 여러분 보통 수학에서 중점은 미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M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자, 여기 밑줄 빡 중점 M에다가 네모 빡 치신 다음에요. 요거 한번 써봅시다. 자, 시간에 따른 점 M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는 두 위치 함수의 합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이런 위치 함수는 있잖아요. 여기에 0 넣으면 0이니까 처음에 0에 있고, 여기에 1 넣으면 2니까 1초 때 2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 넣으면 4니까 그 다음에 2초 때는 4에 있고, 이렇게 얘 좌표 값을 세로로 훅 세워가지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1차원에서의 운동을 하는 물체를 있잖아요. 시간축까지 함께해서 2차원에다가 표현을 하면은 이 물체의 일생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수학을 하고 계신 거야. 근데 이제 XQ가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그럼 XQ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 1초 때 이 두 물체의 중점은 여기고 2초 때 이 두 물체의 중점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중점 위치가 조금씩 아마 오른쪽으로 밀릴 거예요. 맞죠? 1초 때 이 중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 또 2초 때 이 중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 3초 때 이 중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는 이 두 함수를 더해서 평균 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얘가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상관이 없습니다. 더해서 평균을 내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점 M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자, 쓰세요. MT는 0.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수능 보시면 이 단원이요. 이 단원이 난 문제 번호도 맞출 수 있어. 11번에 나와요. 11번에 딱 이 수준으로 나오고 4점짜리야. 알겠죠?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시고 내년 모의고사 때 그냥 11번 문제는 계속 맞추시는 거야. 오늘 수능 때 그냥 4점 확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지금부터 제대로 배우면 우리 고3 애들은 이거 하나도 안 틀려요. 자, 보세요. 자, 근데 VP, VQ가 있네? 그죠? 저거 쓰지 말고
위치 함수를 만들어. P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 Q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 어떻게? 부정적분을 한번 하면 돼. 네,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얘네 다 0. 알겠죠?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시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 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점의 위치 함수는 얘네 둘이 더해서 평균 되는 거야. 내가 계산 좀 빨리 할게요. 자, 요거는 더해질 애가 없어서 2분의 1t 3승이고, 자, 요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 4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이고요. 이렇게 1차항이 사라집니다. 됐죠? 그럼 얘가 이제 0 되는 순간을 찾는 건데, 우리 연습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려보자. t제곱으로 묶어봐요. t제곱으로. 뭐 남아요? 2분의 1t 마이너스 2 남죠. 맞죠? 3차 함수지만 여기 절편이 바로 보이잖아요. 절편 찾아봅시다. t는 몇? 0하고 대신 무슨 근이야? 중근. 그 다음에 t는 몇? 4죠. 맞죠? 중근은 무슨 포인트예요? 바운스 포인트. 얘는 무슨 근이에요? 크로스 포인트.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근데 여긴 해석을 안 하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이제? 처음에 0초 때 여기 0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거 속도 함수야, 위치 함수야? 아니야, 이거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평균 낸 거니까 이거 위치 함수예요. 맞죠? 뚝 떨어지는 동안 난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운동하는 거지, 이쪽으로. 맞죠? 문제에서 점 M이 원점 5로 되돌아갈 때까지 점 M이 움직인 거리 물어봤잖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잘 봐, 잘 봐, 잘 봐. 내 좌표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내가 처음에 원점에 있다가 내 좌표값이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점 M의 좌표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니들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극소값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미분해야 됩니다. 근데 봐봐요, 봐봐요. 미분해야 돼요. 너네 극대부터 극대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까지 이거 우리 몇 간극이라고 배웠어요? 3간극이라고 배웠죠. 변곡에서 자르고 극소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3차 함수를 분할해주면 이렇게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 x값 몇이에요 지금? 3분의 8이죠. 여기다 3분의 8 넣으시면 돼. 이 봐봐, 보기가 지금 그지 같잖아요, 저기. 그죠? 이 계산해야 돼요. 자, 여기다 3분의 8 넣어볼게요. 3분의 8. 알겠죠? 3분의 8.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8. 자, 계산하면 27분의 512 마이너스 128인데 27의 3배로 바꿀 거라서 조금 이상해. 이거 256이지. 384에서 256 빼면 128. 자, 여기가 마이너스 27분의 128이야. 알겠어요?
답은 뭐게요? 1, 2, 3, 4, 5번 중에? 이거예요, 여러분. 부디 xt 함수를 이용해서도 이동 거리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다면 적분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내가 적분해서 푸는 방법도 지금 한번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건데 이렇게 좌표값을 따는 거야. 이게 처음에 0에 있네.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8초 때 마이너스 27분의 128에 있네. 그 다음에 4초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128만큼 갔다가 다시 27분의 128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이동거리는 27분의 256이 되는 거야. 이렇게 xt 함수를 해석하라고요. 알겠어요? 적분 없이 할 수 있어요. 적분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연습하시면 여러분 미분 없이 극소값을 찾을 수 있고, 선생님 저는 기초에 충실해서 그냥 극소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m't를 하셔야겠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0 되는 거 찾으시면 어떻게 돼요? t로 묶어서 2분의 3t-4니까 얘가 0 되는 곳이 0, 얘가 0 되는 곳이 이렇게 3분의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0하고 3분의 8 이렇게 두 군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정석 보여드릴게요. 정석은 사실 뭐 이것도 정석이지.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교재에 풀이라고 적혀있는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잘 봐요. 잘 봐요. m점의 속도함수는 어떨 거냐? 당연히 VP, VQ의 절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시중 교재들 풀이에 제일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얘네들은 자꾸 이동거리를 넓이 적분, 그 다음에 위치를 그냥 적분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일단 점 M, 중점에 속도 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거 더해요. 그 다음에 절반에 내가 할게. 요거네. 알겠어요? 그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3t로 묶어서, t로 묶어서 2분의 3t-4고 요렇게 생겨. 근데 이것도 내가 서비스하는 거지. 원래는 그려서 풀지도 않거든? 알겠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점 M이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계산을 해야 돼. 마지막엔 이 계산을 해야 돼. 거리 물어봤으니까. 위치 물어봤으면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데 거리 물어봤으니까 넓이 적분을 해야 돼. 출발 후 원점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근데 몇 초 때 원점에 도달하는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위치가 0입니다를 이용해서 이 별을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자, 별제곱으로 묶어주면 2분의 1별 마이너스 2. 그럼 별이 4야. 4초 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정적분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4초까지 이동거리를 찾으셔야 돼. 알겠어? 근데 이동거리 찾으려면 어차피 요 함수를 적분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우, 야, 하고 싶니? 0부터 3분의 8까지는 밑에 있죠. 어, 0부터 3분의 8 때까지 밑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고, 그 다음에 3분의 8부터 4까지는 이렇게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근데 계산 내가 끝까지는 할게. 예? 뭐라고요? 마이너스 달면 안 돼요. 플러스. 얘들아, 니들이 풀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푸시고요. 내가 정말 좀 아까 그 XT 함수 찾아서 푸는 거 내가 좀 강조 좀 많이 드릴게. 알겠죠? 이거 계산해 볼게요, 내가. 이거 지워도 되지? 지금 결국에 적분 총 3번 해야 되네. 이렇게 풀면 애들은 점점 인생이 우울해져요. 알겠어요? 수학도 진짜 간단한 거야. 계산법만 조금만 배우시면 자, 3분의 8 넣으면 와 진짜 너무하다. 9분의 512, 9분의 256 9분의 64, 9분의 128 4 넣으면 2분의 64, 32 4, 4, 16, 32 왜 첫 번째 거 0이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계산 많이 해보신 분들 아는 건데 이렇게 뭔가 적분 구간이 이어지고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값이랑 마지막 값이 항상 2배인 거 또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거 싹 다 계산하면 저 4번이에요. 알겠죠? 첫 번째 방법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방법.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죠? 이걸 찾아서 그리라고. 알겠죠? 이걸 찾아서 그리라고요. 휙 마이너스 27분의 128까지 왔다가 다시 0 27분의 128 27분의 128 자, 이게 유형 4번이었고요. 저기 1450번이었고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지금 쉬는 시간 드리죠. 25분까지 쉬고 오세요. 제가 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지는 아시겠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겠지. 지면에서 초속 30m로 똑바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고의 속도를 vt라고 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이거 뭐냐면 결국 위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vt는 0. 근데 만약에 내가 xt로 풀 거면 xt는 0이야. 자, 두 가지 솔루션을 보여드릴게. 자, 보세요.
아니 나는 그림이고 뭐고 이런 거 좀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어차피 이거 접근하면 위치램에 원점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얘가 쭉 갔다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다라는 건 결국에 이동거리를 쓱쓱 합쳐가지고 위치를 쓱쓱 합쳐가지고 0이 돼버리는 거니까 뭐 A초까지 움직여가지고 위치 함수가 0, 위치 값이 0이 된다.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래서 6초 때까지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 거리는 무슨 적분을 해야 돼요? 넓이 적분을 해야 되죠. 양수는 양수로 적분하고 음수는 접어서 적분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30-3t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6초까지 적분을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삼각형이라서 그냥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가 45 플러스 45구나.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방법이 있고, 자 솔루션 2로서는 VT 함수를 도함수 취급해서 XT 함수를 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지면에서 쐈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이 물체의 위치가 높이가 0인 거거든. 그래서 이 C는 0이고. 그럼 봐봐. 2차 함수고 얘가 도함수니까 얘가 0 되는 곳 찾아주면 그때 찾아지는 거 맞죠? 윽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 다음에 요거 절편 찾아주면은 마이너스 5t로 묶어서 0, 6이니까 이렇게 위치 함수가 생긴 거야.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3에서 내 위치 값이 최대가 됐다가 다시 6초에 내 좌표 값이 0이 되죠. 맞아요? 그럼 3초 때 좌표 값만 찾으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여기다 3 넣어봐요. 맞아요? 그럼 3초 때 내 좌표 값이 45죠?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 내가 여기서 픽 던져가지고 3초 때 45m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동 거리는 45, 45 해서 90이에요. 이렇게 푸시라고. 돼요? 요걸로 풀어요. 뭐 면적 해석도 괜찮은데 이런 거는 아까 했던 1434번이나 유형 7번 같은 거 할 때 이 면적 해석을 하시고 이 위치 해석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제동거리 하기 전에 유형 5번도 하나 보고 갑시다. 딱히 질문은 없으신데 1462번 보시면 이제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요 가속도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보통 출제될 때 가속도는 상수로 출제가 되거든. 가속도까지 막 1차 함수로 잘 안 줘요. 이해를 좀 해봅시다 우리. 자, 그리고 제가 VT랑 XT를 자꾸 부정적분과 미분 관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관계를 정말 잘 이용하시면 좋거든요.
자,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출발하여 처음에 속도가 0이란 뜻이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3m의 가속도를 유지한대요. 그럼 속도는 뭐야? 3t야. 이걸 적분하는 거야. 알겠어요? 원래 적분 상수 c가 있어야 되지만 처음에 속도 0이니까 c 날리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6까지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 3짜리 직선. 됐죠? 그 다음에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야. 등속도. 하고 이제 10초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엘리베이터 타면 몸이 뜨는 느낌이 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평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10초 후부터는 마이너스 2m/s의 속도로 가서 멈춘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V는 마이너스 2t인데 여기 적분 상수가 좀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내려와야 되니까 6만큼 줄어들려면 3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VT를 그리기 쉬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면적으로 이동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오케이, 갑시다.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여기 26, 12 나누기 2. 여기는 86에 48. 여기는 36에 18, 9. 이렇게. 15 더하기 48에서 답이 63이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1463, 65 두 개 풀어드릴게요. 오늘 좀 자세하죠? 풀 문제가 많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오셔가지고 진도가 빨리 끝났어요. 자, 직선 철로 위를 60m/s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 제동을 건 지 t초 후의 기차의 속도 vt가 이렇게.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y절편 6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줄다가 20으로 끝나겠죠. 자, 이 기차의 제동을 건 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그럼 V는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지하는 거야. 이 면적 구하면 그냥 답이에요. 20, 60 하면 1200이니까 답 4번. 하나도 안 어렵죠. 밑에 거 보세요. 1465번. 제동을 걸면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 너네 F는 MA라는 공식 아니? 힘을 주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속도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일정해요. 힘이 일정하다면. 브레이크 밟으면 보통 힘이 일정하거든. 그래서 A가 이렇게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한 거야. 어쨌든 얘는 지금 Y절편이 A란 말이야. 그죠? 속도가 점점 줄다가, 왜냐면 브레이크를 끽 밟았으니까 쭉 줄다가 언젠가 0이 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러면은 속도가 0 되는 순간 y에 0 놓고 t값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10t는 a 해서 t값이 10분의 a가 나와요. 당연히 y 증분보다 x 증분이 10배 짧은 거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동거리 125m라 그랬죠. 맞아요? 이 면적이 125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났어요. 알겠어요? 이게 5, 3승이고 20 넘어간 거야. 자, A 제곱 찾는 거 봐요. 5, 3승이고 2 곱하기 5여서 2, 2개, 5, 4개거든?
그럼 얘는 2 곱하기 5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 A는 50이에요.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지수를 통일해서.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 배우셨죠? 근데 조금 더 센스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해요. 왜 문제가 5초까지 주어져 있을까? 5초 때 정지했다는 얘기 아닐까? 이게 5인갑다? 그럼 이제 A가 50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방금처럼 푸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1747번, 1474번으로 오세요. 1474번. 자, 그래프가 등장하면 얘가 속도 함수인지 위치 함수인지부터 일단 잘 보셔야 돼. 속도 함수야, 속도 함수. 맞죠? 자, 속도 함수에서 얻어야 되는 정보는 두 가지라 그랬어. 뭐랑 뭐? 여기 봐. 어디 봐. 속도 함수에서 얻어야 되는 정보는 두 개라 그랬어요. 뭐랑 뭐? V의 부호랑 그 다음에 면적이 이동거리라는 거.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자동차 PQ가 직선도로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요. B분 동안 달렸을 때 각각의 속도 FT, GT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래.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 B가 각각 S1, S2일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기억. S1이랑 S2가 같으면 두 자동차 PQ는 T는 B일 때 만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를 보시고요. 보기를 써서 풉시다. 성아야, A초까지 FT로 둘러싸인 면적이 크니 GT로 둘러싸인 면적이 크니? FT죠. FT로 둘러싸인 면적이 커요. 그죠? 그럼 A초까지는 점 P가 이동거리가 S1만큼 많았던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초부터 B초까지는 GT로 둘러싸인 면적이 커요? FT로 둘러싸인 면적이 커요? GT로 둘러싸인 면적이 크죠? 몇만큼? S2만큼. 그래서 S2만큼 점 Q가 더 많이 이동한 거야. A초부터 B초까지는. 근데 두 넓이의 차가 같으면 결국엔 서로 이제 보완이 되면서 이동 거리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점 P가 조금 더 와 있는데 S1만큼. 나중에는 따라잡는 거지. 얘가 요만큼 이동하는 동안 얘가 이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S1, S2 플러스 몇 만큼 또 이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요. S1이 더 크면 요 S1이 더 크면 P가 점 Q보다 훨씬 더 많이 이동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요 0부터 B까지 FTDT가 0부터 B까지 GTDT보다 더 클 거고 S2가 더 크면 이 점 G가 이동한 거리가 좀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 전체적인 면적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클 거야. 근데 이제 디귿은 요 문장이 요건 아니네요. 자, 요거 해석 같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여기 면적이 완전히 같으면 딱 0부터 b까지 ftdt 했을 때, 아이고, ft-gtdt 했을 때 요 S1이랑 S2가 같으면 0부터 b까지 ft-gt 했을 때 여기 역전되는 거 보이죠? 정적분값 몇일까요? 0인데요. 여러분 아직 요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게 이해 안 될 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 2, 3이고 요게 F면 A부터 B까지 FTDT 했을 때 우리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죠? 이제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면적이 2, 3이면 ft-gtdt 했을 때 그러니까 역전이 돼버렸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거든. 근데 지금 적분식이 f에서 g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f가 위에 있는 곳이 양수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3,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요거 봐봐요. 0부터 b까지 ftdt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f가 위에 있는 곳이 양수로 나오고 f가 아래에 있는 곳이 음수로 나와.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는 공식이니까 f가 위에 있는 곳이 어디야? 여기죠. 이거 면적 S1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는 F가 밑에 있죠. 그럼 이게 음수로 나와요. 근데 이거 면적 뭐예요? S2라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0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S1이 크다 그랬어? S2가 크다 그랬어? S2가 크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음수 아닐까?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S2 면적이 좀 더 커서 이렇게 뭔가 적분하면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S1이 더 크니까 요만큼 여기까지 적분하면은 뭔가 음값이 더 커가지고 음수가 돼버린 거야. 그럼 그 전에 뭔가 이런 데서 자르면 여기 S1이랑 여기 S2가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S2가 더 크니까 그 전에 자르면 얘랑 넓이를 같게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요 C가 요 A, B 사이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간결하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거야. 알겠어요? 근데 내가 복잡하게도 증명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푸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서 복잡하게 증명 한번 해줄게요. 잘 들어요. 얘들아, 내가 복잡한 증명을 모르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수학적인 증명 되게 좋아해. 근데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설명 안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 함수를 ht라고 한번 줘볼게. 아니, 이 함수 말고 이 함수를 hx 함수라고 줘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x에 대한 함수인 거 이제 아시죠? 그죠? 이 적분만 t에 대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에 x 넣을 거니까. 그럼 내 얘기 들어봐. h0은 몇이야? 여기다 0 넣는 거예요. 0이야. 잘했어. 그 다음 잘 들어봐. 잘 대답해봐.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오, 잘했어. 여기 F가 위에 있으니까 A까지 적분하면 ft-gtdt 했을 때 딱 S1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HB는 뭐라고 준 거예요? S2가 더 크다 그랬어. 어디 갔노? S2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HB,
F-G 해가지고 이거 양수로 준 거야, 음수로 준 거야? 음수로 준 거죠. 잘하고 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여기서 무슨 정리가 발생되는 줄 아니? HA가 양수고 HB가 음수잖아.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C에 대하여 HC는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사이값 정리에서 배우신 거죠. 원래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적분하면 양수인데 이렇게 적분하면 약간 음수가 생기다가 언젠가 0이 한번 되는 순간 여기 면적이 같은 순간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음의 면적이 역전해 버려가지고 음수가 돼버리는 거지. 이 정적분 함수가요.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훨씬 수학적이긴 하죠. 근데 못 써요, 여러분. 알겠어요? 1477번 풀 건데, 근데 여러분 1476번은 질문 안 해도 돼요? 정리를 했네? 못 풀었고. 야. 너네 저기 복습 열심히 하고. 어떻게 오늘 안 했네? 너 준 게 어디까지 돼 있어? 넓이? 속도 아직 안 했어, 여기는? 오늘 거 이해되고 있지? 많이 했네. 얘는 이따 내가 볼게. 넌 따로 내가 개인 마크 좀 할게. 얘는 이번 주부터 일요일에 와. 일단 77 합시다. 자, 함수를 여기다 그려놓고 풀어드릴게요. 자, 0부터 A까지 절대값 VTDT 여기네. 그 다음에 A부터 D까지 절대값 VTDT 요만큼이네. 그쵸? 근데 절대값이라는 건 면적이지. 내 말 들어. 예를 들어 이게 4잖아? 그럼 지금 여기가 3, 1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가정해놓고 하면 겁나 쉬워요. 내 말 이해했지? 내 말 이해했지? 봐요.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지나는지 한번 보자. 여기 봐봐. 출발하고 나서 A초까지 속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야, 여기 원점이다. 내가 여기 다시 지나는지 봐봐. 처음에 내가 몇만큼 움직이는 거야? 잘하고 있어. 알겠어? 내가 2주 뒤에 처음 왔다고 누가 지금 알겠냐고. 유진이 아주 잘하고 있어. 여기 4만큼 간 거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C초까지 나는 어디로 몇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3만큼 가는 거야. 나 아직 원점 못 갔지?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는 내가 어디로 1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나 원점 지나는 순간 있어, 없어? 없어요. 자, 0부터 C까지 VTDT야. 얘들아, 적분 아니야. 이거 넓이 적분 아니야. 그냥 정적분이지. A부터, 봐봐. C까지. 그럼 4-3이에요. 자, C부터 D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이지.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4 빼기 3은 1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아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냥 일반화 시킨 거야. 이렇게 해도 돼. 0부터 B까지 VTDT면 B 어디 있어? 아이고, 이건 어떡하냐? B부터 D까지? 절대값 VTDT? 야, 이건 어떻게 하냐? 아이, 잠깐만. 0부터 B까지 VTDT.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이고. 좌변을 뜯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뜯고 나면 얘가 4가 확정이거든, 일단. 여긴 모르지만.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봐봐. 이것도 뜯을 거야. 이것도 뜯을 거야. B부터 D까지인데 C를 기준으로 부호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B부터 C까지는 잘 봐. 밑에 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는 그냥이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네. 두 번째 거 저렇게 쓰려면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 내가 잘못 썼어요. A부터 B까지.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거 여기로 넘길 거예요. 왜냐면, 여기 BB가 연결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좀 센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센스라기보다는 좀 훈련을 하셔야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가지고 올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밖에 빠져 있다고 치고 왼쪽으로 넘기면은 플러스로 인테그럴 바뀌는 거지. 그리고 우변에 그대로 CD, VTDT 남아 있어요. 자, 잘 대답해봐요. 이만큼 있죠. 한 방에 쓸 수 있습니다. 왜? 0부터 A까지고 연결돼서 A부터 B까지고 또 연결돼서 B부터 C까지죠. 그러면은 0부터 C까지. 잘한다. 자, 요건 1이고 그죠? 자, 0부터 C까지 정적분 몇이야? 화이팅. 0부터 C까지 정적분 이거 몇이에요? 1. 그렇지. 같아졌네. 맞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우 신기하다. 자, 끝이에요, 여러분. 서술형은 1483번 하나 못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1483번이 여러분 1474번이랑 비슷하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자, 끝났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숙제 없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자기 숙제 덜 돼 있는 거 빨리빨리 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개별 보충 해줄 거니까 이제 질문하러 오시고, 수요일부터 새 문제들 받을 겁니다. 기초 문제랑 심화 문제랑 같이 진행할 거예요. 끝! 수고했습니다.